일부 잿빛 세상으로. 7장 세상으로 내몰린 아이. 문이 닫히는 순간 가온의 등 뒤에서 세상이 사라졌다. 아빠와의 기억, 온기가 남아있던 방, 창문을 통해 엿보던 자신만의 우주. 그 모든 것이 육중한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원히 봉인되었다. 철컥 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는 가온의 심장을 꿰뚫는 소리와 같았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가온은 자신이 들고 있는 작은 보따리의 무게를 새삼 느꼈다. 낡은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품 안에 소중히 감싼 낡은 만년필과 공책 한 권. 그것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한 걸음, 한 걸음. 낯선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방 안에서 듣던 세상의 소음은 희미한 울림에 불과했다. 진짜 세상은 귀를 찢을 듯한 굉음으로 가득했다. 어디선가 쇠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정체 모를 기계들이 쉼없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사람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텅 빈 웃음소리가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늘 창문을 통해 보던 잿빛 풍경은 막상 그 안으로 들어오니 더욱 압도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벽면은 검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길바닥은 깨지고 파여 있었으며 그 틈새마다 정체 모를 오물이 고여 악취를 풍겼다.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치고 무관심하고 공허한 얼굴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제갈 길을 갈 뿐이었다. 가온은 흐름을 거스르는 작은 돌멩이처럼 인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렸다. 누군가 거칠게 어깨를 치고 지나갔고 가온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투명 인간처럼.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다. 저 아이는 왜 혼자 있지? 어디서 굴러온 애야? 감나가는 건 없나? 하는 환청이 귓가에 울렸다. 가온은 자신도 모르게 보따리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특히 아빠의 만년필이 담긴 안주머니 쪽을 본능적으로 감쌌다. 어디로 가야 할까? 목적지 없는 걸음은 금세 다리에 피로를 몰고 왔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잿빛 세상은 더욱 짙고 어두운 색으로 변해갔다.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낮보다 훨씬 차가웠고 얇은 외투 한 장으로는 그 한기를 막을 수 없었다. 뱃속에서는 며칠 동안 이어진 공복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댔다. 가온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쓰레기통이 뒤집혀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적어도 세찬 바람과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았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빠가 보고 싶었다. 아빠의 따뜻한 손, 다정한 목소리, 안전했던 아빠의 품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이 차갑고 험악한 세상에 정말로 혼자 버려졌다는 사실이 뼈를 애는 추위보다 더 아프게 온몸을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골목은 더욱 위험한 공간으로 변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어슬렁거렸고 섬뜩한 웃음소리가 어둠 저편에서 들려왔다. 가온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몸을 더욱 작게 말았다. 품 안에서 만년필을 꺼내 차가운 금속 몸체를 꽉 쥐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느껴졌다. 세상으로 내몰린 아이는 그렇게 첫날 밤을 맞이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떨며 아빠가 남긴 마지막 온기를 필사적으로 끌어쥔 채. 창문 너머의 세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곳이었다. 8장 잿빛 도시 애쉬버그. 가온이 내던져진 도시의 이름은 애쉬버그였다. 오래전 대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도시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이름 그대로 도시의 모든 것은 잿의 색을 띠고 있었다.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잿빛 먼지가 내려앉은 듯 희미하고 무기력해 보였다. 골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가온은 동이 트기도 전에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켰다. 밤새 온몸을 파고든 한기 때문에 뼈마디가 시렸다. 무엇보다 배가 고팠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거리로 나서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호기심과 절박함에 이끌려 가온은 그들의 행렬을 조용히 뒤따랐다. 행렬이 멈춘 곳은 거대한 배급소 앞이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가온도 그 줄의 맨 끝에 섰다. 한참을 기다려 자기 차례가 되자 배급구에서 딱딱한 표정의 직원이 잿빛 덩어리 하나를 던져주었다. 그것이 바로 애쉬버그 시민들의 주식인 뉴트리큐브였다. 영양분만 있고 맛과 향은 완벽하게 제거된 합성식품. 가온은 차가운 큐브를 받아들고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에서 푸석하게 부서지는 덩어리는 마치 젖은 모래를 씹는 듯한 식감이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그저 위장을 채우기 위한 덩어리에 불과했다. 아빠와 함께 먹었던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감자의 맛이 떠올라 울컥 눈물이 솟았다. 그 맛은 이제 두 번 다시 느낄 수 없는 전설 속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날부터 가온의 하루는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배급소에서 뉴트리큐브를 받고 낮 동안은 정처 없이 도시를 헤맸다. 밤이 되면 들키지 않을 만한 후미진 곳을 찾아 추위와 공포에 떨며 잠을 청했다. 도시를 헤매는 동안 가온은 애쉬버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도시의 중심부에는 높고 깨끗한 건물들이 있었지만 그곳은 경비가 삼엄하여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외곽 지역은 낡고 허물어져 가는 건물들로 가득했다. 하늘은 공장에서 뿜어내는 검은 연기로 늘 흐렸고 거리에는 새 한 마리,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았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질식해버린 도시 같았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도 못 본 척 지나쳤고 아이가 울고 있어도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했다. 친절과 연민은 이 잿빛 도시에서는 가장 먼저 사라져 버린 감정이었다. 가온의 모습도 점점 도시의 풍경을 닮아갔다. 깨끗했던 옷은 더러워졌고 얼굴과 손에는 검댕이 묻어났다.
한때 별처럼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익명의 그림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각이 무뎌질 무렵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차가운 비에 온몸이 젖어 가온은 평소보다 더 심한 추위와 허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다 정말 길 위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다 희미하게 음식 냄새가 새어나오는 골목으로 발을 들였다. 애쉬버그에서는 좀처럼 맡기 힘든 무언가 끓고 볶아지는 냄새였다. 냄새의 근원지는 낡고 작은 식당의 뒷문 환풍구였다. 환풍구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뺨을 간지렸다. 가온은 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따뜻한 공기와 희미한 음식 냄새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배고픔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의식이 점차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빠가 쥐어준 만년필의 차가운 감촉이었다. 아빠, 나 살아남아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일부 잿빛 세상으로. 9장 차가운 아스팔트 위의 온기. 의식의 끈을 놓아버리기 직전이었다. 차가운 잿빛 세상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굶주림으로 인한 고통도 뼈를 애는 추위도 점차 무뎌졌다. 이대로 잠이 들면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온은 희미하게 생각했다. 어쩌면 그게 더 편안한 일일지도. 그때였다. 픽업 하고 낡은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투박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가온은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짠 눈을 가늘게 떴다.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잔뜩 경계하며 몸을 움츠리려는 순간 거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다. 이봐,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가온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덥수룩한 수염, 깊게 팬 주름, 전쟁의 흔적인지 뺨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잿빛 도시의 다른 사람들처럼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죽은 동태 같은 공허함 대신 희미한 불씨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남자는 웅크리고 있는 가온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흠뻑 젖은 낡은 옷, 검댕이 묻은 헬쑥한 얼굴, 그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 그의 입에서 나직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격렬이나 귀찮음이 섞인 한숨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한 깊은 피로감과 눈앞의 작은 생명에 대한 아주 작은 연민이 섞인 소리였다. 이러다 얼어 죽겠군. 따라와. 남자는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가온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아빠가 항상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보낸다면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가온은 얼어붙은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남자의 뒤를 따랐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낡은 난로가 내뿜는 온기와 희미하게 남아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어지러울 정도였다. 식당 내부는 낡고 비좁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남자는 가온을 난로 옆에 낡은 나무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얼어붙은 손과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가온은 거의 1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이름이 뭐냐? 남자가 물었다. 점점점. 가온이에요. 나는 아드리안이다. 이 가게 주인이지. 아드리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젖은 옷을 말리라며 낡은 담요를 건네주고는 다시 주방 쪽으로 향했다. 가온은 담요를 어깨까지 뒤집었었다. 딱딱하고 거친 담요였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꺼져가던 작은 생명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온기를 만났다. 가온은 난로의 불꽃이 흔들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불꽃처럼 자신의 위태로운 삶도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이 꿈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10장 스튜 한 그릇의 빛. 잠시 후 아드리안이 나무 그릇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릇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색 스튜가 담겨 있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았다. 감자와 당근 몇 조각,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채소들이 멀건 국물에 떠있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가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진수성찬처럼 보였다. 먹어라. 남은 거라 이것밖에 없다. 아드리안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그릇과 낡은 나무 숟가락을 가온 앞에 식탁에 내려놓았다.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지난 몇 달간 먹어온 것이라고는 맛도 향도 없는 잿빛 뉴트리큐브뿐이었다. 진짜 음식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한 숟가락, 따뜻한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온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혀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였지만 분명한 맛이 느껴졌다. 채소가 우러난 국물의 은은한 단맛과 아주 약간의 소금기가 주는 짭짤함. 푹 익어 부드럽게 으깨지는 감자의 고소함. 이것이 맛이라는 감각이었다. 가온은 허겁지겁 스튜를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뜨거운 음식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장을 채우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감각이었다.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강렬한 감각.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릇이 바닥을 드러냈다. 가온은 마지막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아드리안을 바라보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가온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점점점. 감사합니다. 가온이 진심을 다해 말했다. 목이 메어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다. 아드리안은 그저 고개를 한번 까딱할 뿐이었다. 따뜻한 음식으로 몸이 녹자 정신이 돌아왔다. 그리고 동시에 밀려드는 막막함. 이 온정은 하룻밤의 꿈일 뿐이다. 내일 아셔지면 자신은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이 스튜 한 그릇은 고마운 선물이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이기도 했다. 무엇으로 이 온정을 갚아야 할까?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텅 빈 존재인데 그때 가온의 시선이 식당 한쪽 벽에 걸린 낡은 널빤지에 닿았다. 메뉴판이었다. 검은 칠이 벗겨진 널빤지 위에는 누가 봐도 되는 대로 휘갈겨 쓴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어떤 글자는 너무 흘려 써서 알아볼 수조차 없었고 어떤 글자는 비뚤비뚤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다. 순간 가온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 아빠가 축복이자 재능이라고 말했던 것. 가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드리안에게 다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제가 저걸 다시 써드리면 안 될까요?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엉망진창인 메뉴판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글씨는 잘 쓸 수 있어요. 스튜 한 그릇으로 얻은 생명. 그 빚을 갚기 위해 세상으로 내몰린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꺼내 보이려 하고 있었다. 일부 잿빛 세상으로 11장 엉망진창 메뉴판. 아드리안은 가온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낡은 메뉴판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앙상한 소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의심과 아주 약간의 흥미였다. 이 잿빛 도시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꼬마 아이가 해줄 수 있는 보답이란 뻔했다. 허드렛일이거나 그보다 더 못한 무엇이거나. 하지만 글씨라니 이 삭막한 도시에서 글씨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글씨. 아드리안이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네, 아주 잘 쓸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가온은 필사적으로 말했다. 이것이 자신이 내밀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자신은 다시 차가운 거리로 끔찍한 절망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서 아드리안은 거짓이나 속임수를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어린 짐승의 처절한 몸부림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차피 저 엉망진창인 메뉴판은 자신이 대충 휘갈겨 쓴 것이었다. 손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담긴 낙서에 불과했다. 저 아이가 망쳐놓는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었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좋다. 어디 한번 해봐라. 아드리안의 허락이 떨어지자 가온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드리안은 가게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널빤지 하나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잉크병 그리고 끄트머리가 달아빠진 붓 한 자루를 찾아 내밀었다. 만년필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글씨를 쓰기에는 충분했다. 가온은 먼저 낡은 메뉴판 앞에 섰다. 감자 스튜, 딱딱한 빵, 정체불명 구이. 메뉴는 단출했다. 하지만 문제는 메뉴의 종류가 아니었다. 글씨에는 그것을 쓴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법이다. 널빤지 위에 쓰인 아드리안의 글씨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저 굶주린 배를 채울 사료의 목록처럼 보였다. 절망과 체념이 잉크처럼 배어있는 듯했다. 저 글씨를 보고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리가 없었다. 가온은 젖은 헝겊으로 널빤지를 깨끗이 닦았다. 오래된 글씨들이 지워지고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검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녀의 막막한 미래 같기도 했고 무엇이든 채워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아빠 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의 생존을 걸고 글씨를 쓰는 것은 처음이었다. 두려움에 심장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이 온몸을 감쌌다. 스튜 한 그릇이 불어넣어준 온기가 손끝으로 모이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었다. 잿빛 세상에 내던져진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첫 번째 외침이었다. 아드리안은 팔짱을 낀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가온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저 하룻밤의 변덕이자 어린아이에 대한 작은 동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붓을 쥐고 널빤지 앞에 선 소녀의 작은 등에서는 이상하게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가온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금 전 자신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던 그 스튜의 맛을 떠올렸다.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으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듯한 다정함이 있었다. 아드리안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그 마음을 글씨로 표현하고 싶었다. 12장 잉크에 담은 마음. 가온은 눈을 떴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붓끝에 잉크를 조심스럽게 묻혔다. 그리고 숨을 멈춘 채 첫 번째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붓끝이 널빤지를 스치는 소리는 단순한 마찰음이 아니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소리처럼 삭막한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주문처럼 들렸다. 가온은 단순히 감자 스튜라고 쓰지 않았다. 그녀의 붓은 춤을 추듯 움직이며 글자의 감정을 불어넣었다. 차가운 세상에 지친 당신의 몸을 녹여주는 따스한 벽난로의 온기를 품은 감자 스튜. 글씨가 완성되는 순간 아드리안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분명 조금 전에 자신이 먹다 남은 멀건 스튜였는데 가온의 글씨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마치 눈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하고 구수한 스튜의 환영이 보이는 듯했다. 글씨에서 정말로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오는 것 같았다. 다음은 딱딱한 빵이었다. 배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맛없는 그 빵. 가온은 그 빵을 떠올리며 잿빛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희망을 담았다. 고된 하루의 끝에서 씹을수록 단단한 내일을 약속하는 희망의 빵. 아드리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 딱딱한 빵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양식처럼 느껴졌다. 저 빵 한 조각만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마지막 메뉴, 정체불명 구이. 사실 그것은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그날그날 남는 재료들을 되는 대로 구워낸 음식이었다. 하지만 가온의 붓끝에서 그것은 전혀 다른 음식으로 재탄생했다.
내일은 무엇을 만나게 될까? 잿빛 도시의 작은 모험가에게 선물하는 미지의 설렘을 담은 오늘의 고이. 모든 글씨를 쓰고 났을 때 낡고 초라했던 널빤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배가 고파지며 왠지 모를 희망이 샘솟는 마법의 게시판이 걸려 있었다. 글씨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각각의 글자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사람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가오는 마지막 글자에 마침표를 찍고 나서야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힘이 빠진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드리아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넋을 잃고 새로운 메뉴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저 작은 아이가 쓴 글씨 몇 자에 왜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지? 잊고 있던 감정들, 전쟁터에서 동료를 잃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잿빛 도시에서 희망을 포기했을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렸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가온을 바라보았다. 앳되고 지친 얼굴, 앙상한 어깨, 저 작은 몸 어디에 이토록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는 깨달았다. 저 아이는 그저 글씨를 예쁘게 쓰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잉크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메마른 세상의 온기를 불어넣는 마법사였다. 스튜한 그릇의 빚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보답으로 돌아왔다. 아드리아는 조용히 가온에게 다가가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지쳐 잠이 든 소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잿빛 도시의 낡은 식당에서 아주 작지만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